있는데 보통 때는 하지 않는데 네.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 옆에 친구일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치아가 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좀 더 다양한 틱이 있다는데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복합 음성 틱 장애인데요. 네. 주변 상황과 관계없는 단어 그리고 문장을 말한다. 그리고 남의 말을 따라한다. 또 네. 욕설을 한다. 인데요. 오. 이 욕설을 하거나 또 뭐 따라하고 하면 기분 상당히 안 좋을 텐데 듣는 사람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생활에 불편함이 좀 많이 심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말을 따라 계속 반복해서 하거나 네. 네. 물론 어린 친구들은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유행 같은 걸 따라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인데 그것과는 자기는 따라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떤 특정한 단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 가정에서 엄마랑 대화를 할 적에 뭐 엄마 물 좀 주세요 할 때 엄마 물 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필요 없이 계속 반복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네. 제일 심한 것이 이제 욕설을 내뱉는 것이죠. 아이가. 네네네. 어. 욕설을 내뱉는데 이래하면 처음에는 애가 뭐 장난인가 혹은 버릇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다가 네. 애를 혼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근육틱이나 음성틱 모두 그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네. 어머니들이 애가 왜 자꾸 이 증세에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틱 장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에 제일 덜합니다. 어허. 그리고 대부분은 저녁이 될수록 밤이 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띠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집에서 틱을 많이 하면 얘가 학교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 그 가정에서 틱을 100 정도로 한다면 학교에서는 한 50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왜냐하면 밖에 다행이네. 나가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느 조금 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대신에 학교에 갔다가 집에 귀가하면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학교 갔다 귀가했을 때 제일 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 증상이 심해지는데 네. 또 특이한 경우는 아주 고열이 나게 되면 그땐 또 순식간에 또 틱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 굉장히 증상을 종잡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틱의 특징입니다. 네. 네. 그리고 틱이 나타나는 부위도 자주 바뀌어 가지고 이 증상으로 갔다가 저 증상으로 갔다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주로 그 나이가 어릴수록 증상의 변동이 좀 심한 편이고요. 네. 나이가 조금 든 애들의 틱 혹은 틱이 생긴 지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증상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어느 부위에 좀 고정되는 그런 경향을 띱니다. 어. 네.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틱이 좀 줄어들고 늘어난다는 거는 이건 충분히 그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바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라는 집단 생활에서는 내가 조금 덜 한다는 거는 그죠? 예. 특히 고온이 날 때는 그 틱이 좋아진다는 것은 다른 데 아프면 그걸 네.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도 이제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으나 네. 환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조금 아플 때는 틱이 증가를 합니다. 우리도 어. 몸이 불편하게 되면 또 더 짜증이 심해지거나 뭐 네.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특이하게 39도 이상의 고열이 났을 때는 네. 도리어 더 틱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요새 자주 관찰이 됩니다. 뭔가 네. 어떤 근데 현상이 물론 좀 집중을 하게 고열이 되면 내려가면 다시 또 원래대로 예. 틱이 다시 나오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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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좀 아이의 그 틱장애뿐만 아니라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혹시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 예. 네. 너무 재밌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딱 한 카트 봤어요. 이거 아파가지고 막 네. 조인성 씨 병실이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멋있더라고요. 그래도 멋있어. 네,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울렸죠. 근데 거기에서 그 배우 이광수 씨의 연기가 좀 돋보였거든요. 어허. 네, 투렛 증후군이라는 그런 장애를 앓았었어요. 그 그래요? 얼굴을 찡그리고 코끝을 찡그리고 막 얼굴을 막 인상을 되게 찌푸리는 그런 증상이었는데 말씀하신 틱 장애랑 좀 유사한 점이 보이거든요. 구분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봐서 사실은 몰랐는데 그 주연 배우가 그 뚜렛 증후군 혹은 뚜렛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 환자라서 이슈가 되었다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보통 틱 장애하고 뚜렛 장애가 이거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보통 틱 장애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일단 일과성 틱 장애라고 하는 거는 근육틱이나 음성틱 둘 중에 한 가지만 4주 이상 나타나고 1년 이내로 나타날 때 일과성 틱 장애로 분류를 하고요. 일과성. 네. 그다음에 만성틱 장애라는 것은 근육틱과 음성틱 둘 중에 한 가지만 네. 1년 이상 나타날 때 만성틱 장애라고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뚜렛 장애라고 하는 것은
뚜렛장애 혹은 뚜렛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틱과 음성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1년 이상 경과했을 때 뚜렛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뚜렛장애는 그 틱장애 분류 하나 일종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보통 어머니들이 틱장애는 낫기가 쉽고 뚜렛장애는 낫기가 어렵다는데 정말 그렇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분류는 그렇게 크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 틱이 지금 6개월 되었다. 그러면은 음성틱 한 가지면 6개월 되었다. 그럼 일과성 틱장애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만성 틱장애로 바뀌는 거예요. 1년이 넘었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뚜렛장애, 음성틱과 근육틱을 같이 하는 뚜렛장애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가벼운 뚜렛장애와 근육틱 한 가지만 1년 이상 한 만성틱 장애인데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만성틱 장애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뚜렛 장애는 뭐 잘 낫지 않고 만성틱 장애 차라리 낫다 그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고 단지 이제 증상의 강도라든지 이 알았던 기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의 틱은 좀 이제 발견을 이제 부모가 하고 특히나 또 이제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을 뿐더러 어떤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어른들 틱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어른들이 이제 성인들이 틱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하는데 사실 좀 이게 그럼요. 어려워. 큰 군대 생활 할 장애가 수 있죠. 있겠어요? 그럼요. 못하죠. 못하죠. 그런 네. 게 어려울 것 되게 같아요. 좀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 어른들 틱은 성인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쭉 이렇게 어른까지 성인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겁니까? 그 보통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틱이 성인이 되어서도 발생할 수 있느냐? 네. 성인이 되어서 틱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인 틱은 어렸을 때의 소아 틱이 낫지 않고 성인까지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체로 틱은 나이가 들수록 그 증상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 30 법칙이라고 해서 네. 소아틱 환자의 30 정도는 성인이 되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 30 정도는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되지만 증상이 가벼워서 생활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고 네. 약 30 정도만 성인기까지 증상이 그 틱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그런 외국의 보고도 있습니다만 네. 최근 몇 년 동안의 경과를 보면 틱을 앓는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서 성인기까지도 연결되는 비율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최근의 현실은. 예. 그렇다면은 역시 좀 그곳에 스트레스가 작용해서 그렇겠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근데 아까 보통 왜 아침에는 괜찮고 저녁 되면 심해진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와 상관없는 질병이 없기는 하지만 맞아, 맞아. 예, 예. 뭐 보통 부모님들은 스트레스를 틱의 원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스트레스는 틱을 마지막으로 건드리는 방아쇠, 마지막에만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에만. 그래 틱의 원인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새 스트레스 없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똑같이 공부하는데 네. 어떤 애는 틱을 하고 네. 어떤 애는 또 틱도 안 하죠.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과연 틱이 생긴 아이는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갑자기 질문하셔서 제가 약간 틱- 당황했었습니다. 틱 치료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공부 아무리 해도 틱 안 생깁니다. 네. 아이들이 틱을 하는 거는 보통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학원을 줄이고 애랑 많이 놀아주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죠. 네. 학원 공부 좀 줄이고 공부하지 마 이렇게.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틱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학원을 하나도 안 보내는데도 틱을 하는 애도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그 틱은 왜 생기는가? 틱은 스트레스보다는 신체적인 원인에서 주로 생기게 됩니다. 신체적인 원인이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틱에 취약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늦게 잔다든지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뭐 부적절한 약물이나 건강식품을 자주 먹는 것. 특히 이제 그 국민이 즐겨 먹는 어떤 특정한 건강식품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애들이 틱이 생기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그 건강식품을 먹으면 애가 식욕도 증가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하니까 잘 즐겨 먹이긴 하는데 그러면서 틱이 좀 늘어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항상 그 해보거든요. 건강식품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예, 물론 예. 이제 그걸 먹었다고 틱이 다 생기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예. 그런 인자가 있는 아이들한테 부적절하게 안 맞는 아이들한테 먹었을 때 이제 네. 그렇게 생기는데 그것 이외에도 지나치게 뭐 조기 교육을 너무 일찍부터 네. 예. 시킨다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 원래 양기가 좀 그 과잉 항진되어 있는 아이의 뇌를 더욱더 흥분시켜 가지고 예. 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높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전적인 신체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빈도수가 높다면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니겠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 어떤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예. 늦게 자는 것,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 음. 전자기기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그다음에 부적절한 건강식품을 다량 복용하지 않는 것, 네. 그리고 지나치게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아이들의 정상적인 학업 과정. 예. 제가 부모님들 흔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은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교육학자가 그 나이 아이의 신체 발달, 두뇌 발달에 맞추어진 정규 교육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약간 일찍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한다면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피하면 틱을 막는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중요한 것은 틱은 스트레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네. 중요한 것이죠. 네. 네, 전 좀 궁금한 게요. 그 아이들의 틱 장애와 ADHD, 과잉성 행동 장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좀 구분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틱 장애와 ADHD는 사실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어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틱 장애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육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고 예. ADHD는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네.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을 주증상으로 하는 그 질환인데요. 네. 근데 실제로 과잉 행동 애들이 많이 움직이고 막 움직임이 많은 아이다 보니까 예. 보통보다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이다 혹시 이게 틱이 아닌가라고 어머니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틱이 나타나게 되면 눈을 계속 깜빡깜빡하거나 고개를 돌리다 보면 평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의력보다 이 주의력이 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로 보면은 ADHD 환자의 그 약 10% 정도는 틱 장애를 같이 갖고 있고요. 네. 틱 환자의 한 50% 정도는 ADHD 소견이 나옵니다. 어. 물론 그 중에는 실제 틱 환자 중에서 ADHD 소견이 나온 아이는 실제로는 ADHD가 아니지만 틱 때문에 주위를 이렇게 머리를 흔들거나 몸이 움직이면 사실은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ADHD 소견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사실은 전혀 다른 질환이지만 임상적으로는 많이 겹치는 네.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증상을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뵙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눈을 심하게 깜빡인다는 8살 어린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괜찮겠지 싶어 지켜본 것이 어느새 1년이나 지났습니다. 씻을 때 재롱잔치 때 눈을 다른 아이에 비해서 너무 깜빡거려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아이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눈만 좀 깜빡거려서 그런갑다 했는데 나중에는 어깨도 많이 들썩거리고 고개도 많이 돌려서 솔직히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진단 결과는 틱 장애. 실제 눈을 깜빡이거나 코나 입을 찡그리는 것이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뇌파에 흥분되는 그 정도가 올해 아이들보다 상당히 좀 많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그 틱의 원인이라고 봐지고요. 아마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좀 통증도 제법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되는 틱 장애는 그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엄연한 질환입니다. 대개 30% 정도는 성장하면서 저절로 사라지지만 방치할 경우 자칫 2가지 이상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불안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자꾸 어두워지니까 그것도 속상하고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개월 전부터 틱 증상이 나타났다는 6살 남자아이. 실제 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6살에서 8살 무렵이라고 하는데요. 올 초 봄부터 감기 치료를 하고 나서 유난히 눈을 좀 깜빡이길래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두 달 지나고 나선가 코하고 입을 같이 찡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때 혼자 자니? 뇌 불균형을 바로잡고 틱 증상을 줄여주는 침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씩씩하게 잘 맞는 걸 보니 통증도 심하지 않은 모양인데요. 비염 치료 후에 틱 증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보통 이렇게 비염이 있으면서 틱이 보이면 어머니들은 코 때문인지 이렇게 많이 혼동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는 비염은 다 나았고 이비인후과 소견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틱 증상이 보여서 내원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한약을 이용한 약물 치료는 기본입니다. 향정신성 약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대신 불안한 심리와 허약한 기질을 다스리는 처방입니다. 동그라미 나올 때만 딱 놀라이. 뿐만 아니라 틱장애 아동들의 경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불안증, 수면 장애 등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양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뇌파를 안정시키는 생기능 자기 조절 치료를 병행하는 이유입니다. 잠도 좀 일찍 재우고 단 음식도 좀 못 먹게 하고 그런데 저희 아이가 내년에 학교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괜찮고 많이 나았지만 더 깨끗하게 나아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단치거나 다그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막연히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틱을 다스리고 극복하기 위한 한방 비법.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틱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사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부모님들 네. 만나봤는데 원장님 틱 진료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죠? 네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보통 근육틱과 음성틱 중에 실제로 그 틱을 하는 본인이나 부모에게 가장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사실은 음성틱입니다. 그렇겠죠. 네. 음성틱인데 음성틱 중에서도 가장 좀 좋지 않은 게 욕설을 하는 그렇겠죠. 그런 네. 틱입니다. 예. 이 욕설틱을 하는 그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주로 아유. 틱은 남자아이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고 여자는 좀 비율이 적은데 이 여자아이가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예쁘장한 아이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방송 중에서 직접 언급하기 곤란한 이렇게 쌍시옷이 들어가는 어허. 이제 그런 그 욕을 큰 소리로 하는 그런 틱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거를? 이제 배운 게 아니고 자기도 틱이란 것이 자기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